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날도 60대 A씨는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넓지 않은 길을 지나던 중 A씨는 보도에 주차돼 있던 외제 승용차의 측면을 리어카로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제 승용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였죠. 장애가 있는 A씨의 하루 수입은 고작 몇천 원이었는데요. 이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60대 A씨. 차량 수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당연히 부족하셨겠죠. 하지만 피해 차주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재판부는 A씨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피해 차주의 대응이 아쉽긴 합니다. 아마 사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러신 거가 아니라고 일단 그 사연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리어카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에 대해 적용하는 처벌 법규를 리어카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은 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씨가 일부러 이 차를 손괴를 할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과실로 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도에 차를 세워놓은 외제 차량의 차주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외제 차량 차주도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차주의 잘못을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정차돼 있던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좀 들어가려고 한 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네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조금 이해를 하고 서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외제 승용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100만 원 상당이 나와서 차주도 조금 화가 나신 것 같군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명예훼손, 그래서 심각하죠. 당신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우리 첫 출연이세요. 양담소에. 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양담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 교대역 쪽에서 법률사무소 JT,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종탁이잖아요. 그래서 네. JT, 이 약자기도 하고 저스티스 앤 트루스, 그래서 정의와 진실 이런 뜻의 법률사무소 JT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름이 종탁인데 JT인데 저스티스 앤 트루스? 예. 아주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발음 좋으신데요. 저스티스 앤 트루스. 네. 예. 유튜브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유튜브 얘기로 바로 넘어가시는군요. 예. 네. 유튜브 제가 문종탁 TV 하고 있습니다. 네. 예. TV 양소영 하시잖아요. 네. 예. 저도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자랑하신 김에 최근에 예.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상이요? 네. 상 얘기를 바로 넘어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2020년 하반기에 네이버 우수 상담 변호사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좀 거창한데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법률 서비스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 소비자 평가 올해의 변호사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덧붙이면은 국선 변호인을 봉사로 사전하면서 한 횟수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서두 사연 나왔었는데 그 벌금 30만 원 나왔잖아요. 저는 비슷한 사연에서 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던데 벌금형에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안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 부분 있죠. 맞습니다. 우리 문종탁 변호사님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로 이제 우리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SNS에 일상을 기록하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일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예.
이제 그런 만큼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코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임보다는 비대면, 네. 인터넷 SNS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데 이제 유튜브의 이제 유명 유튜버들은 연예인들보다 훨씬 유명하고 요즘 더 많은 수익을 내죠. 근데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좋은 정보나 재미를 주는 이제 TV 양소영이나 뭐 문종특 TV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소위 저격하는 네. 그런 허위사실 명예훼손하고 신상 정보를 뭐 폭로하고 사생활 폭로하고 이런 자극적이고 유해한 이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이런 유튜버들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유튜버들을 소위 어그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어그로를 끈다 뭐 이런 네. 게임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그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된 거죠. 네. 예,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성 댓글,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악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플 저도 이제 피해자들 만나보면 뭐 우울증, 공황장 이런 정신적 피해들뿐만 아니라 인격 살인이잖아요. 그죠? 예.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뭐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명예에 이제 상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녀 사냥식의 테러를 하죠. 악플 네. 뒤에 숨어서 좀 많이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셜리 구하라 이런 분들도 그렇고 예전 국민 배우 최진실 이 배우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악플로 고통을 많이 호소했었죠. 예. 네. 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뭐 많이들 여기서도 이제 변호사님들 말하시는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좀 길죠. 줄여서 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보통 사실이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도 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허위라면 더 많이 처벌되죠.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형법보다 인터넷의 전파성을 고려해서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 명예훼손이 많이 퍼지니까 훨씬 더 가중처벌한다는 네.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문종탁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예. 그 유튜버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나 악플 관련해서 예. 뭐 사건을 하나 맡아서 해결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예, 저는 뭐 하나가 아니라 종종 많이 맞는데요. 네. 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피해자셨습니다. 유명 유튜버였는데 자세한 그 유튜버 채널 얘기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네. 구독자가 엄청 많으셨고 그쪽 분야에서도 유명했어요. 가해자는 자기 채널의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죠. 근데 또 이런 영상들이 좀 자극적이라 소위 말해서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네. 시청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가해자의 일방적인 비방만 사실로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 영상들에 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서부터 또 가해자 허위 동영상에서도 뭐 악성 댓글들을 소위 말하는 도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러면 소위 멘탈 붕괴? 멘붕이 오죠. 네. 예. 그러면 법정 대응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상담도 같이 해드려야 돼요. 네. 이건 팁인데 꼭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 증거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기록지에 이런 부분들을 다 남겨놔야 됩니다. 네. 예. 뭐 잠이 안 온다. 불면증 치료받았던 기록들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거 다 기록에 남아두시면 이런 거 다 증거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꼭 증거가 아니더라도 전문의랑 꼭 상담하셔서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을 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예. 그리고 동영상을 어떻게 내리게 할 방법은 없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 방법을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경우에는 MCN 회사라고 해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 관리해주는 회사죠. 네. 이런 회사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랑 광고계약 해지하고 이런 재산상 소외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리고 형사상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내리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인터넷 전파성이 엄청 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막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사 민사는 사후 약방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빨리 명예훼손 동영상을 게재하지 못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네. 민사부분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해결합니다. 네. 예. 자, 민사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예. 일단은 이제 판결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예. 바로 영상이 내려집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처분 이런 거예요. 그 공사는 공사금지 가처분, 네. 책은 출판 금지 가처분, 영화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요즘 또 유튜브가 대세라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꽤 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 민사 판결 전에 영상을 내려놓고 피해 확산되는 걸 막아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민사 본안에서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또 의뢰인이 원하신 게 일단 명예훼손으로 동영상을 빨리 내려달라는 거였어요. 유포되면 이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받는 건 다음 문제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진행해서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일반적인 가처분의 경우에 신문기일이 잡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영상이 내려집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먼저 가해자 주소로 법원이 저희가 낸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주죠. 근데 이 가해자가 사실 이사를 가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빨리 찾았습니다. 주소 보정을 찾고 특별송도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신문기일에 불렀죠. 그런데 신문기일에 안 왔습니다. 그 경우 보통은 신문기일이 연기되니까 바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분은 너무 시급하다. 빨리 해달라고 해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신문기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장님께서 신문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영상물 게재 금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해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문이 열리고 가처분이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예. 법원에서 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건데요. 예, 예. 사실 이제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문종탁 변호사님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픽하이의 Don't Hate Me 들려드릴게요.